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아침 7시 37분을 마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어제 그제 토요일 날 서울 시내에서 상여 행진이 있었습니다. 공명선거를 촉구하는 그러한 상여 행진이 서울 시내에서 있었습니다. 종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삼각지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 상여 행진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상여 행진 하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좀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 상여는 종각을 출발해서 이렇게 시청을 거쳐서 남대문을 거쳐서 삼각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사 앞을 지났고 동아일보사 앞을 지났고 동아일보사를 지나고 조선일보를 지나고 그 다음에 서대문은 중앙일보사를 슬쩍 비껴가기는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행사 시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비극적이죠.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좀 혐오스럽다라고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이런 시위를 조중동은 어떻게 보도했을까? 토요일날 행사였으니까 월요일날 조중동은 어떻게 행사했을까를 관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조중동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조중동에서 이 상여 시위를 보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오늘 사실 아침에 이런 제목을 택하려고 했어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해에 실려나가도 조중동은 침묵한다. 이런 제목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건 좀 바꿨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조중동의 실태입니다. 물론 다른 신문들도 마찬가지죠. 이걸 보도한 신문은 스카이데일리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스카이데일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스카이데일리에서 가져왔고요. 저는 지난주에 스카이데일리에 1년치 구독료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직 신문이 배달되질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아마 스카이데일리가 신생 언론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급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1년치 구독료를 미리 선불로 보냈습니다. 스카이데일리가 빨리 보급망을 완성을 해서 조중동의 보급가는 조중동을 이기는 그러한 훌륭한 신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스카이데일리에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스카이데일리를 받아보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제 차상병 특검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장이었죠. 지금 현재 아마 정무구 의원입니다. 이번에 낙선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전선거에서 낙선했어요. 어쨌든 최재형 씨가 차상병 특검을 당당히 받자라고 여당 내에서 네 번째로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28일에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내일이네요. 차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검을 당당하게 받자 공정과 상식을 지키고 국익을 위하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앞세워 특검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을 예고한 겁니다. 네 번째, 지금 국힘의원 중에, 네 명이나 이제 차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라고 지금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자, 특검에 반대한다는 광고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동아일보에 났습니다. 광고를 게재하신 분은 자유시민연대 이강욱 회장 이름으로 광고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대통령 군 통수권을 거부하는 해병대 최상병 특검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부제목은 그들은 정의를 가장한 소용용주의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좀 읽어드립니다. 군이 본질상 작전 실패나 훈련 도중 발생한 사망사건 등은 군 내부 규정에 의한 지휘 책임이나 문책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고의에 의한 자기적 범죄가 아닌 이상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군 지휘관이 전투 및 작전 지휘 과정에서 발생한 실패 사례를 형법의 대상으로 소추하게 된다면 어떻게 군 지휘관들이 창의적 전투 지휘와 적극적 훈련을 감행할 수 있는가? 특히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 지휘 체계에서 보고된 문제점에 관해서 단행한 지시 및 명령은 국가 통치권자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여하인 경우에도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비행사고가 두려워 소기의 비행훈련을 주저한다면 어떻게 고도의 우주항공 전략을 전개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자, 최상면 특검과 관련하여 또 의료가 아니라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정규재 씨가 칼럼을 썼습니다. 정규재 칼럼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최상병 특검을 피하려고 국민연금 개혁을 팽개치다니 저것이 여당인가 아니 정당인가? 윤석열 대통령 유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 윤석열의 무식과 전행, 욕설과 독재를 지켜주느라 국정을 볼모 잡히다니 국민힘당의 국민연금 통합개혁 논의는 인생이 살만한지 알아본 다음에 아기를 낳자는 것과 같은 소리다. 아기에 찬 핑계거리다. 정말 별의별 핑계를 다 듣게 된다. 28일 국힘당이 연금 개혁안 처리를 거부하는 것은 오로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날 국회를 열면, 내일 국회를 열면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안 재의결을 시도할 것이고 국힘에서는 혹시 반란표가 나와서 재의결이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를 아예 보이콧할 생각이다. 내일 보이콧한다는 것이죠. 다른 장소에서 의총을 여는 등의 강제적 방법으로 당 소속 의원들이 혹시라도 본회의장에 출석해 찬성 투표를 던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아무리 다급한 국정과제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개혁안은 표결을 피하고 무기 연기해도 좋다는 어처구니 없는 꼼수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전체 국민들이 노후생활을 지탱하고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지불 능력을 감안해 지금이라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정과제 중에서도 가장 화급한 과제 중에 과제다라고 하는 정규재 씨의 견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칼럼 두 개를 소개합니다. 먼저 중앙일보 칼럼입니다. 최현철 논설위원이 이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해하기엔 너무나 먼 대통령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요 부분만 간략하게 읽어드립니다. 사실 지난 2년간 보여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이었다. 처음엔 여러 사람이 또 이 필자가 보기에도 혹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큰 그림이나 고도의 노림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까지 했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남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어진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지켜보니까 저 사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지만 뭔가 큰 그림을 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사실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각과 말이 멀어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 생각과 말이 멀어져 있다. 그러니 어찌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겠는가. 정호성 씨 기용은 상식과 파괴의 정호성 씨 기용은 상식 파괴의 끝판왕이다.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그를 사면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관에 임명한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그 정호성을 대통령 비서관에 임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는 업무 역량과 자기관리, 처신을
잘한 점을 높이 샀다고 설명하면서 정호성을 기용했다. 그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이 정권을 차지했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간절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김여사 관련 사건 등으로 공정은 멀어졌고 상식은 그보다 더 멀리 가버렸다. 저는 그 중앙일보 칼럼을 읽어드렸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을 소개합니다. 외부 기고입니다. 제목은 윤석열 대통령께 드린 고언이라는 제목으로 대구대 석좌 교수인 최광 교수이며 전 복지부 장관께서 조선일보에 쓴 글입니다. 이것도 주요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의 핵심 책임자들이 서로 공유하는 체계화된 국가 경영의 큰 틀과 반듯한 의제가 없다는 것이다. 훌륭한 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들을 감당할 능력 있는 합당한 인재들을 등용하는 것이 대통령의 알파요 오메가다. 근데 그런 유능한 사람 없고 전부 간신만 기용했다는 겁니다. 또 비상사태가 아니면 자질구레한 문제에 직접 대통령이 나서지 말라. 최상병 사건 같은 데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를 강조할 때 많은 우파들이 희열을 느꼈다. 우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임 이후 작은 정부에서는 작은 골목에서는 우회전을 했는데 커다란 사거리에서는 좌회전을 해왔다는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요건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걸 방송 제목으로 쓸까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좁은 골목에서는 우회전하고 큰 사거리에서는 좌회전한다. 이것을 제목으로 쓰려고 그랬습니다. 딱 맞는 표현입니다. 좁은 골목에서는 우회전하는데 큰 사거리에서는 좌회전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재 필이 말한 대로 윤석열 보유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자, 지금 의료 파업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누가 고생을 하나요? 의리 고생을 합니다. 간병인이 일자리가 끊겼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청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직장에서 쫓겨나고 생겼고 알바는 잘렸다는 겁니다. 미화원 수당, 병원에서 청소한 미화원 수당 50만 원 깎이고 정리해고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 윤석열 비용입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보유하는 비용이 바로 이런 데서 다 현실로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의대 의대가 지역인재 1,900명을 뽑는다는 겁니다. 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른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 지역 인재 전형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80% 가까이 증가한다. 1,900명이 육박하며 지역 의대 전체 모집 인원의 60%를 넘는다. 자,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훌륭한 학생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뽑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의대에 뽑겠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대는 수재들만 들어가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정원, 의대의 증원이라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서울에 있는 학생이 지방으로 이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 의대에 지역 인재에 뽑히기 위해서 좀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은
서울에 있는 학생이 지역으로 전학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입시 업계는 지방 유학에 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의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대를 뽑을 때, 이 사람은 지역,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지역에 무슨 연줄, 국회의원, 도지사, 그 아들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들이나 딸들이. 이래서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게 정치적으로 판단하니까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중앙일보 만평이 하나 있어요. 중앙일보 만평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된 중앙일보 만평입니다. 제목은 왜 이래 적응이 안 되게 국민연금 개혁하자. 이재명이가 그러고 고민정은 종부세 폐지하자는 거였어요. 아까 국민연금 개혁하자. 그래서 28일 날 내일 처리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상병 특검 처리할까봐 국힘당과 윤석열이 거부한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이 고민정이 들고 나온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을 걷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을 어떤 특정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세에 저는 반대한다. 즉, 이 종부세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곡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왜곡되는 겁니다. 이 종부세 때문에 어떻게 되냐? 지방에 이렇게 세컨하우스나 이런 게 안 팔리는 거 왜? 지방에 집 잘못 사면 엄청나게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더욱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 야당 사람들은 이율배반적이에요. 지방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하면 지방을 살리지 못하는 법만 잔뜩 만들어요. 근데 고민정의가 종부세 폐지하자고 나왔어요. 제가 본 고민정의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게 종부세 폐지하자는 겁니다. 가끔은 고민정의도, 아니 가끔이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고민정의가 올바른 얘기를 했다는 데에 저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나 봐요. 국회의원 오래 하면. 이번에 고민정의 연임했나요? 국회의원? 연임한 것 같아요. 계속 고민정의 종부세 폐지를 주장해 주기를 고민정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별에서 온 그대의 작가 이윤섭 씨를 잘 아실 겁니다.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이 별에서 온 그대를 집필하게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독자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별에서 온 그대라는 책을 집필했다. 이걸 쓰고 출판사를 찾아갔더니 부들부들 떨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할까봐 출판사 망할까봐 출판 못해주겠다. 그래서 이윤섭 작가가 직접 성렬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윤섭 작가가 어제 저에게 장문의 글을 보내줬어요. 노무현이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수상하다는 겁니다. 노무현이 고등고시 그러니까 사법시험 붙은 게 좀 이상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제가 그 내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섭 작가의 글입니다. 노무현은 촌능력자인가 부정합격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노무현의 합격 수기를 주의하여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이윤섭 작가는 노무현 합격 수기를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했어요. 노무현의 합격 수기를 주의하여 읽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다. 문재인 자서전에 나오는 고시공부 부분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다. 문재인의 자서전에 나오는 고시공부도 어이없기는 마찬가지지만
노무현 합격수기는 더욱더 황당하다는 겁니다. 이런 초능력자들, 노무현이나 문재인 같은 초능력자들이 평생을 같이 한 이유도 짐작이 된다. 먼저 노무현 합격수기를 대충 다루어 본다. 합격수기 전부가 의심스럽지만 주요 부분을 다룬다. 아마 이분은 노무현 합격수기 끝나면 아마 문재인 그 고시공부 부분도 아마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검은 글씨로 되어 있는 큰 강조하는 글씨로 된 것이 이제 합격수기, 노무현에서 합격수기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나 67년엔 법률 서적을 살 형편이 못 되어 예비시험 과목을 새로 공부하고 있다가 86년도에는 군에 입대했다. 군에 있는 동안에 공부를 해보려고 애썼으나 영어 단어 하나 암기하지 못하고 3년을 포로했다. 자, 이제 요 글자는 이윤섭 작가의 해석입니다. 이는 영어 어휘가 매우 모자란다는 자백이다. 상고 졸업생 그 가운데 농협시험에 떨어질 정도면 영어 단어가 수백 수준을 넘기 힘들다. 농협시험에 떨어졌나 봐요. 노무현 씨가. 자, 다시 노무현 합격기로 갑니다. 이 검은 글씨로 강조된 게 노무현 합격수기입니다. 71년 제대를 하고 집에 오니 집안 사정은 상당히 호전되어 있었다. 이윤섭 씨의 해석입니다. 명확히 제대 시기를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 1월로 추정된다. 노무현 수기의 특징은 시기를 애매하게 서술하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도 똑같다. 아주 예리하게 봤어요. 이윤섭 작가가. 노무현 수기의 특징은 시기를 애매하게 서술한다. 이는 문재인도 똑같다. 자, 다시 검은 글씨로 노무현의 합격 수기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4월부터 옛날의 마당옥을 수리하여 공부를 시작했다. 5월 1일에는 3급 1차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사법시험으로 전환했다. 응? 3급 1차 시험이라는 것은 행정고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윤섭 작가가 의문시하는 겁니다. 3급 1차 합격은 행정고시 1차 시험을 합격했다는 말이다. 1개월 공부하고 합격은 초능력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2차 시험을 치지 않고 사법고시로 바꿨을까? 행정고시 1차 합격하고 2차를 치지 않고 사법고시로 바꾼 사람이 또 있을까? 노력이 아까울 텐데 거저 합격했으면 아까울 것도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읽어드립니다. 그 영양가 있는 발언 종부세 폐지하자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 4년 동안에 도 올바른 얘기 한마디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양심은 있었나 봐요. 그래, 여기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도 여기저기에 그냥 웃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보면 저 양반이 조금 실없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냥 엉뚱한 데 가서 김치찌개도 끓이고 이해할 수 없어요. 예. 국가,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걱정이 많으십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